감기 걸렸을 때 항생제 먹여야 할까요? 먹이지 말아야 할까요? 먹인다면 언제 먹여야 할까요? 항생제는 바이러스는 죽이지 못하고 박테리아만 죽일 수 있기 때문에 박테리아에 감염됐을 때만 소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커먼 콜드라고 하는 일반적인 감기의 원인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항생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독감의 원인은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원인이 인플루엔자라서 우리가 플루라고 부르는 건데 이 플루 또한 박테리아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항생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항생제는 박테리아 감염일 때 또는 감기가 박테리아 감염으로 바뀌었을 때만 소용이 있습니다. 감기는 바이러스 감염이지만 바이러스로 인해 점막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지면 박테리아가 살기 좋은 환경이 돼서 박테리아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박테리아성 인후염, 중이염까지 갔다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항생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박테리아 감염도 스스로의 면역으로 회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후염, 중이염이 발생하면 항생제를 처방하곤 하는데요. 일단 인후염의 경우 항생제를 처방하는 이유는 그 원인이 스트랩토코커스라는 박테리아일 수 있고 스트랩토코커스 박테리아가 류마틱 피버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알아둘 점은 일단 스트랩토코커스 감염은 전체 인후염의 30%에 그치고 그중에 류마틱 피버가 발생할 확률은 캐나다의 경우 10만 명에서 0.1에서 2명 정도라는 점입니다. 또한 만 3세 이하의 스트랩토코커스에 감염될 확률은 매우 드뭅니다. 그러니 만 3세 이하의 영아에게 인후염으로 항생제를 처방해야 하는 경우의 수는 매우 적겠지요. 그래서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인후염은 대부분 7일에서 10일 안에 저절로 회복되기 때문에 항생제를 처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꼭 처방해야 한다면 지연 처방을 할 것을 권고합니다. 꼭 필요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복용하는 건데요. 지연 복용하여도 예후에 유의미한 지장이 없고 항생제 오남용의 부작용은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증상 발현 후 9일 안에만 먹어도 류마틱 피버는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생제를 먹기로 결정했다면 10일은 채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중이염이라고 하면 또 바로 항생제를 먹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이염의 경우도 80%는 스스로의 면역으로 회복됩니다. 일단 지켜보다가 증상이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도 전혀 호전되지 않을 때 그때 먹어도 치료 효과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이제 이 자료를 보시면 언제 항생제가 필요한지가 잘 안내되어 있는데요. 생후 6개월 미만이라면 증상과 관계없이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좋고요. 6개월 이상은 귀 속 고름이 있는 경우라면 항생제를 처방하는 것이 좋습니다. 6개월에서 2살 미만인데 양쪽 귀 모두의 증상이 있다면 항생제를 먹는 것이 좋고요. 2살 이상이라면 일단 지켜보다가 48시간에서 72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을 때 그리고 모든 나이에서는 심각한 귀 통증이 최소 2일 이상 지속되고 39도 이상의 발열이 있을 때 복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항생제 처방의 가이드라인을 엄격하게 잡아놓은 이유가 뭘까요? 항생제의 부작용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항생제는 나쁜 균만 골라서 죽이지 못합니다. 비슷한 모습을 한 같은 종은 다 죽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도둑이 머리가 길고 모자를 썼다고 한다면 머리가 길고 모자를 쓴 도둑만 죽이는 게 아니라 머리가 길고 모자를 쓴 모든 사람을 다 소탕시켜버리는 격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이 어떻게 될까요? 시체 잔해가 넘쳐나서 오염이 되고 남은 사람들은 성향과 행동이 바뀌고 꼭 필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사라지면서 혼돈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 혼란을 틈타서 악당들이 득세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렇듯 항생제는 장을 뒤집어 놓고 황폐화시키고 장 환경을 안 좋게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바이오시스인데요. 그래서 항생제의 부작용에 위장관 장애, 설사, 발진, 구역감과 구토 증상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엘사가 인큐베이터에 있을 때 사용한 항생제가 분명히 디스바이오시스 상태를 만들고 그것이 그 이후에 엄청났던 변비와 또 여러 신체적 발달적 문제에 악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강한 추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막 아이를 낳고 키우실 분들은 그때 저보다는 조금 더 통찰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때 너무 무지해서 가볍게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엘사가 조금만 노란 콧물이 나와도 바로 항생제 먹이고 그랬습니다. 애가 아프면 저도 힘들고 또 빨리 유치원도 보내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당시 항생제가 왜 필요한지, 얼만큼 필요한 상황인지, 영아에게 어떤 부작용을 미칠 수 있는지, 먹었을 때와 안 먹었을 때의 어떤 득과 실에 대해서 자세히 말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없었어요. 심지어 인큐베이터에서 항생제
항생제를 주사할 때도 디스바이오시스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런 모든 것들을 알고 있었다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항생제를 먹여야 할 만한 상황까지 간 적이 없는데도 먹였고, 먹인 후에 추후 관리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상태가 위중하거나 호전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또 합병증의 위험이 큰 경우라면 항생제는 정말 꼭 필요한 약일 텐데요. 그런 경우는 지금 항생제를 처방하는 수에 비해서 굉장히 작을 것입니다. 그러니 의사 선생님과 자세한 상담 후에 정말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납득이 될 때만 사용하시고, 써야 한다면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히 쓰고, 그 후에 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유산균이나 식단이나 이런 것들로 추후 관리를 꼭 해줘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